고등학교 때부터 네. 대학교 때까지 7년 동안 이 도예를 했는데 자기는 도예로 예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술을 예술인이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어뷰 클래식입니다. 지난번 인스타 공지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로 인사를 드렸던 신수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수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화기획자라고 하면 영역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정책 사업 그리고 청년이나 이제 예술인들의 진입 단계에 대한 고민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기획자입니다. 제가 너무 문화기획자분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건데, 그 문화기획자라고 하면은 어떤 걸 문화기획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문화기획자라는 말에 앞서서 문화라는 단어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문화에 대한 정의는 되게 다양하고 근데 조금 더 사전적으로 펼쳐보자면 그냥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관계나 양식이나 모든 것들을 밥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식문화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와 현상 그것들을 다 다루는 게 문화기획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좀 다루는 분야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예술인들의 진입 문제 그리고 청년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믿기에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자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일단은 확실히 사업이 선정되는 게 제일 보람되죠. 역시 내가 먹히는구나. 나의 아이디어가 먹히는구나. 라는 게 좀 가장 크고요. 네. 이외에 좀 성과적인 측면에서의 보람됨을 물어보신다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예비예술인 사업이 되게 보람찼고, 네. 무엇보다 근데 뭐 이슈가 너무 많긴 했지만, 이제 컨소시엄 했던 재단이 너무 비협조적이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참여자들한테 제가 되게 좀 강한 스트레스를 내비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분명히 이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편하게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다 잘 해주셔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사람으로 인해서 되게 좀 행복하고 좀 보람찬 것 같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예술 지원 사업이 공고가 떠서 거기에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을 짜고 구조를 잡으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사업의 키워드들을 좀 체크를 하고요. 네. 뭐 당장에 이제 자꾸 예비예술인 사업 얘기하니까 예비예술인 사업을 기반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쨌든 예비예술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기관에서 선정을 했잖아요. 네. 이제 29세 이하의 예술 전공생들.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사업이 나왔는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계속 좀 더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대상. 그리고 그러면 이 대상에게 우리는 뭘 줘야지 이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들한테 어떤 말들을 건네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사업을 설계할 때는 좀 그런 문학적인으로 설계를 할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업 내에 메시지들을 담아요. 그러니까 메타포라고 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가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메타포와 함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개개인들이 하나하나 뭔가가 역할들이 주어져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또 예술가로서 어떻게 내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질문들을 넣는 편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러면 비슷한가요? 그 안에 담은 메타포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공동체라는 메타포는 더 강해졌어요, 사실. 이제 올해는 전년도보다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 달 동안 캠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왜 예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술을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술들이 이제 사람보다 더 예술을 잘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AI가 어느샌가 음악도 작곡하고, 맞아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네? 맞아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예술인이 해야 될 질문은 저는 가장 본질적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왜 예술을 예술인이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수도권 집중 현상. 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첫 워크숍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이후에 서울에서 진행 이후에 야 우리 이제 부산으로 가보자. 이런 컨셉. 부산 먹어보자. 네, 그렇죠. 네. 부산으로 가서 우리가 네. 한번 해보자. 이런 해보자. 컨셉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역에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역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뭔가를 찾을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의 맥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수현님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예술 활동 증명?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또 네. 하셨더라고요. 그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연구를 하게 됐던 계기는 네. 2020년에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 집단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 준비하시던 도예였나? 이제 도자기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전공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하면서 저도 이제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네. 대학교 때까지 7년 동안 이 도예를 했는데, 자기는 도예로 예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대문을 하니까 자기는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가 없대요. 어째서죠? 그래서, 왜요? 제가 또 저도 그 제도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한 예술은 예술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제도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지? 하고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제도를 찾아보고, 이제 그 제도와 관련돼 있었던 규정이 존재하거든요. 예술활동 증명은 법이 아니라서 규정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읽고 나서,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연구를 떠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하고 우리가 이걸 좀 개선하거나 또는 이 제도가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존재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술에 대한 범위를 어떤 몇몇 집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르적으로 네. 첫 번째로는 당시에는 장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만화, 무용, 음악, 등등등 해서 연극, 이렇게 딱 이것들이 예술입니다라고 박혀 있었고요. 장르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 공연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것 또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뭔가가 증빙 자료에서 포스터가 없다거나 리플렛이 없으면 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굉장히 좀 행정의 그런 증명을 위한 방안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제 아무래도 자원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뭐가 결론적으로 제가 그 연구에 앞서서 제가 이제 2년차 연구였거든요. 첫 년도에는 네. 이 제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궁금증에 이제 좀 인터뷰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한 이런 설문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 제도를 받아야지만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제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네. 이 제도가 더 장벽이 높아져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예술인에 대한 복지나 정책이나 지원이 더 좋아져야 된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가 예술활동 증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저 제도 안에 편입해야지 국가가 날 예술인으로 인정해서 나한테 뭘 주는구나 라고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서도 다양한 고민이 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앞에 네. 내용과 같은 맥락일까요? 좀 비슷한 맥락인데 예술 활동 증명에서 네. 결국에는 이 제도가
되게 모호한 어떤 경기들을 포용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 같은 문화기획자들도 예술을 다루는 문화기획자들 있잖아요. 이들도 예술활동 증명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제도에서 규정하는 예술 활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화기획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서 한 것들이 예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국가의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해까지 엄청난 허들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해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술 대학생이란 이유만으로도 존재하는 지원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너무 허들이 존재한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가 누군가들의 기득권을 만들고 그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럴 거면 없어지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없어지고 차라리 그 재단을 유지하고 이런 사업을 유지되는 돈을 기반으로 차라리 좀 더 많은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펼쳐져서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은 기본소득처럼 다 주든가. 그게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공모 사업이나 좀 더 계층들을 다양하게 나눠서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인스타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수현님의 프로필을 보고서 예술가의 성장과 사회 진입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예술가의 성장이라고 어떤 싸잡아서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장르마다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네. 공통적으로 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공통적으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실험할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은 뭔가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건 뭐 사실 예술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사회에 당연히 풍겨야 되는 풍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한 번의 실패와 실수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의 몰락으로 이어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괜찮은 뭔가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에서도 저희들의 모토와 마인드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실험이라는 단어들을 내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내가 이것 좀 해봐도 괜찮은? 이것 좀 해볼까? 이것 좀 해볼까? 했을 때 그것들을 다 하고 와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성장해있다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질문해 주셨어요. 네.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혹시? 뭐 여러 개 고르셔도 여러 될것 같아요. 개가 생각을 그렇죠. 그냥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해서 좀 이어지는 맥락으로 테스트베드. 내가 실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이 됐든 자본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인적인 것이 됐든 뭔가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좀 핵심적인 사항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가장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나의 어떤 재정적 자립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적 자립에 대한 고민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러고 다른 예술가들로 어떻게 재정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예술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동료들,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동료, 그리고 이제 그들과의 어떤 물리적이 됐든 아니면 이제 비물리적이 됐든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소감과 뭐 앞으로 하실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불러주셔서 너무 좋고요. 재밌고요. 저도 이제 질문 받으면서 저 스스로도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또 할 예정인 예비예술인 사업, 올해는 이제 예술선단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거고요. 부산에 영도라는 곳에서 좀 더 재밌게 심사도 1박 2일 동안 할 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술들을 좀 고민하는, 집중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좀 한번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프로그램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